과거 햇볕 정책을 했던 DJ 정부는 결국은 물적 지원을 돈을 주고 평화를 산 그런 형식의 어떤 걸 맞췄던 거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구걸하는 형식의 평화는 우리는 싫다. 그건 아니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아마 선택을 했던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사실은 늘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북핵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너네는 빠져라. 이런 입장이고요. 예. 결국 뭐냐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협의는 내가 남한하고 하겠다. 남북한 회담이나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의 테두리는 딱 그 지점이지 북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경제 지원 해주겠다. 먼저 돈 주겠다 사실은. 먼저 말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똑같은 그냥 방식이에요. 예. 예, 그거 그냥 도돌이표 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뭐 베를린 한 번만 갈 것도 아니고 독일 뭐 여러 번 순방에 있을 텐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설득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면 플랜 A 가운데 북한하고 비정식 분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웅이 서울을 왔죠. 태권도 때문에. 그 장웅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장웅 의원이 한 얘기가 천진난만한 장고대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정치적 부분, 비군사적 부분에서 제의를 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 했는데 북한의 대표자가 장고대 같은 소리다 했으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그 북핵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시킬 수 있다고 진짜 생각하시는지. 전 정말 이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과 문재인 대통령 진짜 생각은 이러지 않을까요? 북한이 북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대통령이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지금 후보자의 북한핵에 대한 최근의 인식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을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은 제가 봐도 너무나 순진해요. 북한의 지금 대남 전략은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예요. 현금 확보요. 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실 모든 게 뭐 말은 그럴듯하게 무슨 경협이라든지 뭐 그럴듯하게 남북회담 뭐 평화협정 뭐 얘기하지만요. 기본은 현금 확보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층이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속에서 북한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개성공단을 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거. 그거를 미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또 해주고 핵은 핵대로 자기네가 이거는 미국하고의 문제니까 너네는 상관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간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 대화하고 만난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그 시진핑이 한 얘기, 북핵 문제는 적어도 이거는 그 북한과 미국의 문제니까 이건 남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아까 우리 윤 실장님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건 사실은 너무나 예측된 시진핑의 답변이거든요. 왜? 기존에 그냥 북한의 입장을 다 대변해서 얘기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진짜 대화라는 건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북핵 문제가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럼 맞다. 그렇다면은 왜 사드 보복, 경제적인 보복을 왜 한국한테 합니까? 라고 당연히 반문해야 되는 거죠. 그쪽이라는 미국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맨 한국에 대해서만 사드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한 중국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할 얘기 하고 와야죠. 사실은 해법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날이 갈수록 더 세련돼지고 정교화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아마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예,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저는 트럼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이 그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하는 이 태도에서 더 전진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직접 타격,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타격을 한다고 하는 미국의 그 의논 대상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이 남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레드라인 넘어섰을 때 이 북미 간에서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피해만 보는 그런 그 고립된 위치에 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계속 지금 이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 입장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하고 더 가까이 친구, 우방, 뭐 혈맹, 그 무엇이라도 한 몸이 되는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안전,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 이거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당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지금 이 국민의당 사태는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 이게 중간쯤 온 상태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추미애 대표가 그냥 본인이 돌발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사실은 전략적인 말이다. 그렇죠. 예. 그런 그렇게 입장을 읽고 계시군요. 보여준 것이 아닌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던져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계 개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 내지는 모든 국민들이 이건 뭐야 할 수 있을 정도의 던지는 카드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민주당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을 분은 남아.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세력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3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예.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정윤 홍준표 대표는 사실 그 작전이요. 전략이 뭐 새롭지는 않아요. 네. 늘 무시하고 아니면은 민주당 3중대 계속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이제 본 거는 우리다, 우리 집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뭐 민주당 3중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지금 그런 전략이잖아요. 뭐 새로울 거는 없는데 잘못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을 지금 혼자서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무시되어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일단 바른정당을 무시하지 않고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의 지금 요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수도권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지금 뛰어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전체 지지율도 아마 뛰어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 비율이 아주 낮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홍준표 대표가 진짜 보수 대연합을 해서 민주당과의 그 각을 세워서 앞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던지라는 추구를 많이 하십니다. 네. 예. 뭘 던져야 될까요? 던지는 게 뭐냐면 진짜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좀 박살을 과격한 충고시긴 한데. 예. 네, 던진다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내려놓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정 해야 되는 의원님의 거예요. 발언을 정리하자면은 국민의당도 내려놓기 위해서 갈라져야 되고 네. 자유한국당도 내려놔서 갈라지고 네. 그 잔존 세력들끼리 바른정당과 합시다. 이런 논리네요. 그렇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